앞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탄 출장소장 최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송탄 출장소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아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9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도로 개설 사업은 41개 사업, 총 사업비 2,847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8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진이 이산단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37개 계속 사업에 83억 7,300만 원, 해창리 소로 3-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4개 신규 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효덕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 등 2개 계속 사업은 보류하고자 하며 사업 시행자인 LH가 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 설계 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차질 없는 도시기반 시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96개 노선으로 117개 미집행 노선은 2023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79개 장기 미집행 노선 중 70개 노선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으며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집행 시설을 적기에 해소해 개인 재산권 침해 예방과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에서는 총 2,010개 노선 연장 763km의 도로와 112개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의 도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도 1호선 비행장 사거리 등 25개소의 도로 및 보도와 742개 가로등 보안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보된 특별 교부세로 중앙 지하차도 재현 설비, 자동 제어 정비 공사와 교량 및 보도육교 등 도로 시설물 보수 공사를 통해 시민 보행 및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 하수 관리로 재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송탄 출장소에서는 29개 하천, 59개 수문, 694km 연장의 하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충동 615번지 1원 등 120여 개소의 하수관로 및 시설물 정비와 사우동천 번면 공사 등 4개소의 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덕면 두릉리 배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수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체계적 하수 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6쪽 안전한 주거문화 및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추진과 사용 승인 후 일정 기간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개발행위 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하겠으며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 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허가지 현장 관리를 통해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 건설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대규모 신도심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추진입니다. 평택 북부 권역의 녹지, 공공공지 등 관리 면적은 기존 관리 면적 67만 5,741제곱미터 대비 약 1.5배 증가된 114만 7,941제곱미터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도심지 기반시설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물량 증가분 대응에 맞춰 LH 및 산림녹지과와 지속적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수인계 이후에는 늘어나는 물량 대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공백 최소화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조 특색 있는 가로 경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평택 북부권역 내의 유휴지 및 가로녹지 8개소의 환경 정비 및 다채로운 수종을 식재하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성 이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조 건전한 녹지 및 산림자원 보호 관리입니다. 가을철 산불 대책본부 운영과 산불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녹지 및 가로소의 방제 활동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생 환경 조성 및 돌발 병충해 등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 등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광고문을 적극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요 도로변 상시 단속 및 불법 광고물 상습 개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 근절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49쪽 좀 잠깐 봐보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도로 개설 사업 현황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재원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신장동 중로 1-106호선 사업에 대해서 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네네. 지금 그 송탄 건설도시과 1년 힐링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전체 실링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건설도시과만. 그건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도로 개설에 관련된 금액이 대략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현재 본 예산에서는 5, 6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장동 중로 1-106호선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32억이에요) 신장동 중로 1-106호선. 제가 알기로는 43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설계비가 2억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432억 맞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맞죠? 예, 그러면 그 송탄 출장소 건설 도시과 도로 개발팀에서 도로를 개발할 수 있는 1년의 금액을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어떤 현상이 나오시겠어요? 과장님 어떤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사 기간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사업도 못 하고 예, 있죠. 신장동 저희가 중로가 106, 107, 108 세 개 노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뭐 실링 범위 내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고요. 이게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뭐 도로 규모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게 뭐 출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업비 규모상 시에서 이제 그
출장소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는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안중출장소도 그 해군 이함대 사거리에서 77번 도로 기아산업 쪽으로 가는 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비가 200억이 넘었었어요. 이게 참 그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도로개발팀의 1년 예산을 감안할 때 이게 참 쉽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힐링 외적인 금액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 시청에 이제 본청에 도로과로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을 또 도로과로 가져가면 또 거기에서의 또 힐링 금액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뭐 시장님이 지금 몇 년 만에 결단을 내려서 올라갔는데 저는 이 사업도 과연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저는 세워야 될 거라고 보고요. 힐링 금액 외적으로 여기다 또 투입한다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계속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청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나무 의원님도 너무 시간이 이 도로 개설하는데 많이 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기대가 너무 충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또 본청하고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200억 이상이든 100억 이상이든 어떤 그런 규모를 정해서 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그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32억이면요. 자, 지금 저기 우리 출장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본청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한번 찾아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2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해소 추진이 있는데 본 예산 때 한 거의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80억 정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송출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한 86억 정도.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근데 안출은 10억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이 미집행 도로들은 재원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 미집행 도로들이 뭐 잘 좀 그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미집행 도로들도 주민들과의 어떤 사전 그 협의에 의해서 불필요한 도로들은 미집행 도로가 도래하기 전에 실효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만약에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 도로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실효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 미집행 그 일몰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딱 되면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상황이면 다음에도 그걸 또 개설하려 해도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개설을 하고 서로가 합의하에서 이 도로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도로들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먼저 실효시키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거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57쪽 좀 한번 봐보시죠. 본청 녹지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지금 그 보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혹시 옹벽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안중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성면 같은 경우는 공장. 공벽이 무너져서 잘못하면 인사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개발행위 면적에 따라서 출장소냐 아니면 본청이냐 또 이런 기준이 좀 있을 테고요. 규모에 따라서 옹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제가 이번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좀 그 개발행위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런 항이 있어요. 환경 및 경관 기준에서 신청지 경계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옹벽 높이의 50% 이상의 거리를 이격 설치하고 빈 공간에는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계선이 있으면, 예, 그렇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내가 만약에 4m를 옹벽 설치한다 그러면 2m를 떼서 설치를 하고 그 공간에는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규정만 놓고 보면 문제가 많죠. 지금 엄청 문제가 많죠. 아까 그런 경우도 뭐 높이가 10m 정도지만 집과의 거리는 3m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일반 도로들 그 옆에 낭떠러지 마냥 좀 깊게 돼 있는 데들은 대부분 성토를 해서 도로 높이를 맞춰서들 다들 거기다 건물들을 지시는데 이 규정을 적용시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변 옆으로 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옹벽을 설치할 테고요. 성토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려면 경계선으로부터 떨어뜨려야 되고 다음 필지에 있는 사람도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생기겠어요?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런데 보셨습니까 혹시?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6m 높이로 성토를 했어요. 그러면 3m를 경계선에서 떼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낭떠러지 밑에다가 나무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옹벽 높이가 6m니까 그 밑에서 심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출장소하고 본청 뭐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조금 됐던 부분, 내가 얘기는 표현은 않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현상하고 지금 허가를 넣는 분들은 이 규정을 지킨다 그러면 또 안 맞고요. 그렇죠? 개정을 하고 난다면 또 안 맞고요. 결국은 지금 잘못하면 넣는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규정을 지키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출장소, 본청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하고 제가 질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평택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우리 추정서는 7개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국토개입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성장관리지역을 미수립 시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공장 및 제조업소를 건축하는 걸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이제 공장 지을 때 주거지역 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허갔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2022년도 4월 20일에 우리가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주거용, 공장 제조업소 입지 제한, 즉 주거 및 근생 비율이 70% 이상일 때는 주거용으로 해서 공장이나 아까 마냥 제조업들이 되도록이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산업유도용은 뭐 공장 및 창고 비율이 70% 이상인 데들은 그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공장이나 제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죠. 다만 30%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주거단지들에 대해서는, 주거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뭐 용적률을 높이든지 무슨 뭐 그런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성장관리용은
건축물 용도가 혼재된 지역에서 이제 성당관리용으로 해서 세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 게 서부 지역하고 결국은 진이 서탄 쪽 이 북부 지역에서는 고덕 뭐 이런 고덕면 이런 데가 해당될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장관리 지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산업 유도용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반발할 소지도 상당히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집행부랑 출장소가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주민과의 마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나갈 거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뭐 이게 본청에서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나몰라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주민과의 마찰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잘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략하게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지금 건전한 녹지 및 산림 자원 보호에서 지금 거기 그 기간제 근로자들 지금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식 공간 내 뭐 그 에어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요새는 더우니까 뭐 정수기 설치라든가 뭐 물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지금 그 불악회관 뒤에 식당 뒤에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에어컨하고 정수기하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제들 관리할 때 근무할 때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일단 아침에요. 인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 가업할 양을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하면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담당자 직원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현장 가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하고 계신데 간혹 뭐 기관제들을 많이 쓰다 보면 뭐 일탈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과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고 날씨가 또 무더운데 또 너무 그분들 또 일을 시켜서 또 건강 해쳐서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이윤하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사업을 여러 군데 지금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조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정을 하십니까? 건축노측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로경관 위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 가로경관을 위주로 해서 대로변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좀 낙후되거나 좀 우범 지역이 우려될 수 있는 공간 이런 세 가지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뭐 교차로라든지 교통섬 또 일부 이제 뭐 초등학교 또 뭐 아파트 이런 어떤 적절한 유의지에다가 이제 가로경관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 국도변 유의지의 사업을 지금 이게 다 끝났습니까? 3,300만 원짜리 사업?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7월, 8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8월 초에는 다 완료됩니다. 이 유휴지는 토지 소유주는 누굽니까? 요거는 지금 국가 국유지고요. 돼 있습니까? 예. 국유지가 꽤 넓네요. 그 앞쪽. 고개 의원님 그 현장을 제가 가보니 그 중앙- 장- 그 중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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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 특정 이 장소를 그 선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대로변이고 이제 과장이 이제 보고 드렸듯이 이제 대로변이고 교통량이 많고 하니까 이제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그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경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좀 그래도 좀 화려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예. 그래서 화려하지 않게 되는데 예. 이게 과연 장례식장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과연 조화로운가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특정 업체에 들어가는 길목에 딱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봐도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조성 사업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들 소지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뭐 유유지가 있어서 활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오해를 살 수 있는 입지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마치겠습니다. 네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최승화 그 출장 소장님 부임 오셨죠. 오늘 처음 업무 보고 시간인데 저희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잘 친절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릴게요. 예, 네. 전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 먼저 4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41개 개소 사업이 총 사업비 2,847억 3,300만 원 중에 올 2023년도 사업이 86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4개 정도가 있어요.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도 뭐 제안 설명 때 들었지만 지제 역세권 공동주택 지정 사업에 따른 고덕 사업소 2개 사업이 최소 철회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 철회된 이유는 137만 평 그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취하가 된 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거기가 정확하게 효덕초등학교 주변 2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정확하게 뭐라 그럴까 도로 주변 사업이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효덕초등학교 주변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 효덕초등학교 일원 통학로 개설이 한 건 있고요. 예, 통학로. 예, 예, 방축 방축, 1이 예. 2차 구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방축이요. 예, 2차 구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개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게 주민 민원이라든가 어떤 수건 사업 때문에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신도시가 137만 평이 6월 15일 날 저희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언제 이제 진행이 될지 뭐 우리가 말은 2028년도까지는 한다고 하면 지금도 한 앞으로 5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이제 이래서 이게 조금 좀 민원 그 해소 사항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공지를 이 지역의 그 불편 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앞으로 이거는 같이 137만 평 할 때 합동으로 개발할 거다라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전달 사항 같은 거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 업무 보고 드릴 때 이제 보고 드렸지만 사업 시행자인 LH가 네, 도로 개설을 이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를 해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면민 고덕면하고 고덕동에 계시는 분들 뭐 이제 주민 간담회 시간이고 이럴 때 이런 걸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의문이라든가 그 궁금사항에 대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23년도 추진 사업 1개 사업 중에 계속 사업이 37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산대초등학교 앞 그 50페이지 한번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이게 진이초등학교의 그 분교죠. 이게 산대초등학교는 그런데 거기가 학교 통학로길이 별도로 이렇게 없어서 이게 이제 그 농로길하고 아이들 통학로하고 찻길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던 길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려면 언제 정도 되는지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15억 9천만 원 중에서 지금 5천만 원 계상이 된데 이건 언제 정도 완공이 될 계획이죠?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제 25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요? 네네. 이게 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강론박이 있어서 뭐 학생 수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도로를 넓혀주느냐 지역에 그 농록길을 확장해주면 그 뭐랄까 농토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냐면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었고 이게 민원상을 받아서 했는데 이거를 그 탁상 공론만 하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교수님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고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투쟁 비슷한 이런 거를 이제 학생이 2명이 있어도 학교고 3명 있어도 학교고 요새 저출산으로 네네. 학교가 그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네. 아니 학생 수가 별로 없는데 이런 길을 넓혀 줄 거냐라는 이런 한심스러운 그 전문가들이라는 그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거 그냥 언쟁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예. 않도록 예.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조기에 해서 그 학부모님들의 수건 사항이거든요. 이게 네, 좀 네.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상태 관찰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그 진이 동천리입니다. 동천리예요? 예, 예. 이게 그 사업비가 30억이고 지금 25억이 됐는데 올해 어제 사업비가 없어요? 요거 이제 경기도 동물보호과에서 이제 예, 경기 도비를 내려서 한 건데요. 예. 일단은 이제 현재는 도로가 완공이 된 도로고요. 완공됐어요? 예, 완공이 됐고 이제 도시계획 선을 이제 그린 것보다 이제 좁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그래서 이제 추가로 도에서 이제 5억을 내려주면 네. 그 이제 확장하는 공사를 또 시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예, 일단 준공이 돼서 됐는데, 이제 준공이 됐는데 이제 예. 도로가 좁아서 확장 공사비 5억을 교부 받아서 예, 앞으로 예. 추가로 공사할 예정이라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어디라고 이제 우리들은 뭐 서로 1-9번 뭐 이렇게 뭐 찾아보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저희 의문사항이 있어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곳이라 얘기를 했고. 네, 네, 의원님. 예, 그 뒷페이지에 51페이지에 아까 뭐 강정구 의원님께서 신장동에 그 1-106호, 1-107호, 108호 이게 사업비 계상이 이렇게 보면 사업이 뭐 몇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인데 이것도 보면 올해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 이게 지금 기 투자가 뭐 1억, 2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될지 되게 이제 갑갑한 형태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출장소 예산 가지고는 희박하니까 본 예산에 띄워서 이게 이제 도로 건설 교통국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면 좀 속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아까 질의 드려 본 건데 본 의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출장소장 부임을 했는데요. 예, 이제 이거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서탄의 세월교에 이제 다리를 그렇죠. 지금 노는 거 306 있잖아요. 호선. 그게 네. 238억인데 예, 우리가 이제 시장 결심을 7월 18일을 맡았는데 예, 강정구 의원님 말씀이나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이 이제 100% 동감이 가는 게 이 막대한 사업비를 출장소에 보낸 실링 갖고 하라는 거는 이거 안 된다 해서 이건 실링 외 예산으로 좀 배를 좀 해달라 시장님께 네. 그렇게 지금 건의가 된 상태고요. 그 시장님도 그거는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배려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여기가 네네. 이제 우리 송탄 출장소가 그러면 이런 도로가 알다시피 신장동이 얼마나 복잡하고 옛날 도로 그대로 이게 좀 시행이 되고 있어서 접근성도 힘들고 상권도 다 죽고 있어요.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그나마 복장초등학교에서 그 부대 앞에 로타리까지 이제 다행히 그게 이제 개통이 돼서 그래도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도로들도 조속한 내에 이제 확장이 돼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질의 드려본 결과입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은 그 5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보도 정비가 이충동 166번지 일원 14개에서 보도 정비는 완료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8대 때부터 저희들 그 민원 사항이었고 간담회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 상권 그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게 애로 사항이 있었던 도로인데 이게 완전히 해결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4억 들여서 예. 했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그 중앙 지하차도 진출입 차단 시설 설치가 올 9월에서 11월로 이게 이제 예상이 됐는데 중앙 지하차도면 그 우리 그 지금 그 장당 예, 그렇습니다. 장당거도 지하 예. 구형 아파트 앞에까지가 중앙 예, 지하차도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차단 시설이라는 게 뭐죠? 예, 지하차도 내에서요. 예. 그 수해라든지 화재 이제 주로 화재가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 사전에 입구에서 예. 차단을 해야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왜 제가 또 질문을 하냐면 엊그제 7월 15일 폭우로 오성 지하차도에 물이 잠겨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그 저기 뭐야 침수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이라든가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 애초에 지금도 이제 정부에서 누구 탓이냐 지자체 탓이냐 정부 탓이냐 도로과냐 뭐 거기에 관할 시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청이냐, 이렇게 뭐, 네. 경찰청이냐 이런 그 서로의 그 떠밀기식 이런 그 사고 수습에 전념할 게 아니라 떠밀기식 지금 예 급급하고 있어요. 이런 제가 왜 뭐냐면 이런 차단 시설이 있어야만이 애초에 어떤 정보라도 있고 이제 이러면 여기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래서 그 지하차도도 꽤 길은 터널이 저기 지하차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 차단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뭐 자동으로 해야 되지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 여기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역 여기 지금 송출이니까 송탄 출장소 2층 지하차도가 있고 또 이제 송복동 사거리에 보면 송복 지하차도도 있고 여러 지하차도가 좀 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의원님. 예. 예, 참고로 그 의원님 말씀엔 송복 지하보도는 그 매립 보도를 없앨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매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런 저기만 없었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우리 그 담당이 송출 담당이 우리 산업건설 의원들 아닙니까? 물론 저는 이제 이쪽 지역구 다 이제 뭐 이은하 의원님 여기 손하명 의원님 다 지역구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상세 설명 이런 거는 좀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예. 54페이지에 체계적인 하수관리 재예방 및 생활권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하천 및 하천 시설물 정비에 진이천 산책 정비공사가 있어요. 요거 그 산책 정비공사라면 진이천이 지금 그 진이천 유원지에는 산책로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있어요. 54페이지. 예. 이거는 보니까 위치가 의원님 예. 견산리 어디요? 견산리로 돼 있으면 견산리 693-6번지 일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산리 예. 693-6번지 일원. 6번지. 예. 해서 이제 여기 사업 규모는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넓이 3m로 해서 1.5km 콘크리트 포장한 사업입니다. 여기가 저도 자세하게 진이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딘지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이천 시민유원지 예. 아래쪽으로. 그 밑에 영풍재지 밑에 그쪽을 얘기하나 아니, 보죠? 영풍재지까지는 안 가고요. 예. 진이천 시민유원지 아래에서 국도 1호까지.
국도 1호까지 그러면 예, 예. 거기에 이제 저기 주차장 있고 그 스마트 영상제 같은 그 저기 뭐냐 행사 실시하는 그 지역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산책 그러니까 오산으로 올라가시면서 국도 1호선에서 위쪽으로 하면서 진이천 시민유원지가 몸밑 그 경계까지 하여튼 거기까지 1.5km. 예, 예. 지금 그 진이천 유원지가 이제 원래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넘어가면서 운영 안 하는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시민들의 어떤 지탄의 대상도 되고 또 그 수영장 그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여론이 있어서 저만 얘기하면 수영장에 꽂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시민들이 저를 의회에다가 선출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꽂힌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기존 시설물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부임해 오신 우리 최승화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서 원상 그대로 시민한테 그 유원지 힐링할 수 있는 단지를 좀 되돌려 주시는데 전력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주거문화 건축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진 계획에 보면 3종 시설물 공동주택 4개 단지가 단지 10개 동이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이제 주택국 할 때도 제가 이제 3종 시설 읍면동별로 제가 이제 그 사업 내역을 이제 신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4개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이제 오리온 연립, 네, 그다음에 신일 연립, 예, 신흥 연립, 예. 그다음에 개나리 아파트 그렇게 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재개발 대상이 된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오래된 연립이네요. 예, 연립입니다. 예. 지금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침수 사고 7월 15일 날 침수 발생한 거 아세요? 서정동 점촌 지역에? 주택 침수 한 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 출장 소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7월 예. 15일 날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폭우가 집중폭우로 내려서 점촌로 28번 길 11번 테린빌라 13차 아파트 지하가 다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3분의 1 정도가 다 이제 침수가 됐는데 그 배수 펌프장이 그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게 고장이 나서 물을 퍼낼 수가 없어서 점점 침수하는데 소방 119하고 서정 동사무소에 있는 배수 펌프장을 갖다가 펌프 시설을 갖다가 물을 하루 종일 퍼내서 지금은 이제 건조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오래되기 90년대 초반에 된 주택이에요. 주택인데도 이게 이제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침수돼서 그걸 작동을 시켜 보니까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요것도 주택 지원 그 피해 시설 지원이 있을 거고 아니면 노후주택 지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택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도 요거를 잘 좀 알고 계셔가지고 지원 대책에 노력을 해주시면 이분들에 대한 그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이 이분들이 이제 애로사항이 그래도 큰 피해가 안 가고 다행히 수마가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 못지 않은 또 다른 침수가 발생하리라고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전 점검 이런 실태 조사를 좀 출장 소장님께서는 처음 오셨지만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그래도 북부 지역은 구도심이에요. 신도심하고 균형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구도시권으로 너무 이제 시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 지역으로서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의원님. 그리고 지금 큰 현안 사업으로 북부 지역에는 교보생명 우리 출장소 앞에 교보생명까지 400m가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계획이 됐는데 그 거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진행 사항을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지금 설계 용역이 이제 중지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 의견을 이제 와서 이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렸지만 그 도로가 이제 저는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구도심과 고덕 신도시 간 그 지하 이제 도로로 예, 연결하게 돼 있는데 그 지하 도로가 연결되면 이 앞에 도로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시장님. 그래서 취소된 떼서 거예요. 예. 해서 저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한 거는 저는 그 의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행도로가 사람이 걷는데 가장 편안한 게 보행도로의 여건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이 보행로가 넓으면은 거기에 뭐 조형물도 설치하고 뭐 하겠지만 지금 사람 걷기에도 좁은 도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뭐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그 탁상 행론 공무원 집행부에서 탁상 행론에 초래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거 8대 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이제 한다고 하더니 이제 그 교보생명에서 3단계 그 지하차도 내는데 연결돼서 거기에 흐름이 좀 저해가 된다 싶어서 이게 이제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는 지금 이제 완전 취소는 안 됐고요. 예. 제가 와서 그 계획을 어떻게 바꿀 변경. 것이냐 예. 그거는 제가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 정확하게 돌아가는 상황. 네. 그리고 다른 좋은 방편이 연구해 본다고 시장님께서는 일본에 있는 이 야찌야마신가 거기가 참 보행 도로를 잘 해놨으니까 예. 똑같은 그 시설이라 거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 소장님이 가신다면 우리 개인 비용이라도 난 들여서 거기를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구도심이 쾌적하게 진짜 살기 좋은 우리 그 구도심권을 형성을 해놔야지. 이게 진짜 많은 거 교통 초래도 되고 주차장도 없지 여러 가지 진짜 웬 피해만 보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민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최승화 소장님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쾌적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네네. 바라는 여러 가지 많겠지만 교보생명 앞 복창육교 출장소 앞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저기 선정받아서 받은 그 서정동 911번지에 그 우리 그 녹지 과장님 설치하던 사업 이런 변경 지금 됐죠. 그런 정확한 사항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발언 끝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여기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짚고 갈 게 있어가지고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50페이지 보면 그 컴팩트 시티 137만 평 안에 들어가는 사업 구역 내에 들어가는 아까 두 개 방축 1위 도로개설공사하고 효덕초등학교 이런 도로공사 있었잖아요. 네네. 뭐 효덕초등학교 이런 도로개설공사는 뭐 설계 중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그 공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방축 1위 도로개설공사 2차 구간이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2차 구간에는 일부 이제 보상이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0억 정도 보상이 나간 게 예.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공익사업 폐지 변경이 어느 시점을 보는 겁니까 혹시? 지금 저희 지금 이 도로 이거 지금 공익사업이잖아요. 이게 폐지 시점을 변경이나 폐지 시점을 언제로 혹시 보시는 건지? 현재는 이 사업이 이제 철회라는 표현까지는 좀 안 되고요. 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역세권 사업이 된다고 발표는 했지만 뭐 실시계획 구역 지정이라든 실시계획인가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가 시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매권이라고 있잖아요. 환매권.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든 이 세금으로 이제 보상비를 이제 지급을 했고 나중에 이제 환매권을 만약에 저기 행사할 때 금액은 그 당시에 저희 지급했던 금액으로 다시 환매권을 아마 요구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그 기간이 지금 꽤 길잖아요. 좀 인가 시점하고. 예, 이렇게 기간 차이가 그럼 있죠. 이제 땅은 지금 기본적으로 땅은 좀 이 주민분들이 쓰고 있고 돈도 그분들이 갖고 있고 현재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향후 지금 업무가 좀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발빠르게 빨리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민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 대한 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그 같다는 환매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거는 이제 토지주가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하겠죠. 시에서 준 보상금이 높은 건지 토지공사에서 수용할 때 보상금이 높을 건지 이제 그건 잘 판단해서 하겠는데 만약에 이 계획이 취소가 된다면은 환매권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환매를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부분이 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당시 보상 평가인 것보다는 당연히 높죠. LH에서 한 게 시에서 한 거하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게 만약에 인가 시점으로 보면 지체 없이 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토지주한테 사업 시행자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바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토지주한테. 그럼 대부분이 이거는 좀 환지가 아니고 수용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주자택지나 뭐 여러 가지가 또 변수가 저희 이주자택지라든가 뭐 협의택지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저 생활용 대책용지든 이런 게 이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91조에 환매권에 요거를 좀 잘 놓치면은 나중에 또 문제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이런 거를 숙지해서 정확하게 그걸 해줘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예, 드리고자, 그건 맞습니다. 만약 그게 늦어지면은 이게 소송으로 이제 네, 다툼의 여지가 그렇기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이제 실시계획 인가 시점에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그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뭐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이번에 업무 보고 때 이제 중점적으로 그 안전 관련돼 가지고 그 각 부서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하차도 이런 침수 참사가 벌어지다 보니까 각 출장소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전 지하차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특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물 보니까 지하차도 보도가 지금 송출해서 지금 몇 개 정도로 나와 있죠? 예, 지하차도가 12개소 있습니다. 네, 예, 12개 지하차도 및 보도입니다. 네네. 차도는 8개, 보도 4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12개 정도 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권역별로 나눴을 때 그 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는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작년 행감 때부터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지하차도에 그 이제 방치되어 있는 이제 쓰레기 문제라던가 특히나 이제 그 재해가 일어났었을 때 이제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그 정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한 절반 정도 어쨌든 지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었나요? 네, 우리 13페이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하차도에 대한 그 유지 관리는 그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지 관리는 이제 저희 유지 관리 업체라든지 또 이제 그 시설물 관리하는 업체 또 정기 안전 점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항상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좀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러실 텐데 지금 계획 잡으신 거는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하차도를 보면은 이제 그 차단 시설이 좀 미비하고요. 또 CCTV가 일부 안 돼 있는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CTV를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사전에 어떤 그런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CCTV 설치라든지 그런 차단 시설 그런 걸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이제 업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그 추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